자, 오늘의 급락주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급락주라고 하는 건 뭐 언제나 항상 나오게 되어 있죠. 급등주가 있으면 급락주도 있는 거니까 항상 나오게 되는데, 이 급락주의 구조라는 게 주로 이제 어떤 식으로 구조가 형성이 되냐라고 하면요, 이게 요게 일반 생각하고는 조금 이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고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써보시면 스스로 생각하시는 거하고 실제하고는 조금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급락주로 뚝 떨어진 건 말대로 이제 상태가 이렇게 아주 좋은 거, 앞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예, 상패 종목들 줄줄이 이렇게 쭉 들어가기도 했었죠. 그리고 급락주라는 게 별 희한한 종목들이 다 급락주로 이렇게 올라 들어오게 되는데요. 강세장으로 구조로 가면 당연히 이게 우선 급락주의 퍼센트가 좀 달라지긴 합니다. 우선 퍼센트가 강세장과 약세장에선 퍼센트가 조금 틀리죠. 그러니까 횡보 박스장과 강세장 약세장에서 이 하락 당일날 하락하는 종목의 구성이 조금 다르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뜻밖에도 이 강세장에서 바로 지금 같은 강세장에서 급락주에서 주술 종목이 더 많은 게 아니고 하락장에서 주술 종목이 더 많아집니다. 하락장에 들어가면, 예를 들면 지난 4월 9일 같은 그런 하락장 같은 경우에서 본다 그러면 이번 저점이죠. 그리고 작년에 뭐 12월 3일에 탄핵 사태 일어났을 때, 혹은 작년 8월에 일본 이셔가지고 코스피 지수가 10% 넘게 개박살 났을 때, 이런 때 같은 때는 내리지 말아야 될 종목들까지 내려버리거든. 내리지 말아야 될 종목까지 급락해서 두 자리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내린 게 말이 깨질 수 없는 종목들까지 깨져. 그 예를 들자 그러면 저 파마리서치 같은 저런 초강기업들, 이런 초강기업들이요. 이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 보자고요. 이 파마리서치가 지금 1년 내내 오르고 있는, 1년 내내 지금도 계속 오르면서 계속 신고가죠. 마냥 신고가 들어가고 있는 이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로 보자 이거야. 지금 파마리서치가 지금 주가 조정받았던 구간을 한번 보세요. 주가 조정, 어디서 조정받고 있나? 자, 여기 마지막 파마리서치의 마지막 화살표 들어온 날이 여기죠. 여기 보게 되면 파마리서치가 7%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4월 9일에 대부분의 종목은 4월 9일에 저가를 찍었지 않습니까? 이때는 안 내립니다. 그리고 그 앞전에 먼저 4월 7일날 같은 때 이미 저점을 찍고 들어가죠. 이런 때. 그리고 그 앞에 이제 표시된 경우 같은 경우 보면 여기 작년 11월달, 그리고 작년 8월달, 요런 때죠. 요런 때. 작년 8월달 지수 개박살 났을 때 이때 마이너스 15 찍거든요. 자, 이렇게. 물론 이때 같은 경우도 다른 종목에서 워낙에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 파마리서치가 하락주 상위까지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보여드린 거예요. 이렇게 시장 상황이 나빠질 때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자주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이 있었죠. 11월 달에 밀릴 때 같은 때는 알테오젠 같은 종목이 급락주 상위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세를 보일 때 같은 경우가 이때가 오히려 주서 들어갈 종목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웬만하면 소나게나 다 올라가는 장세에서도 까꾸로 쳐 내리는 놈은 도대체 얼마나 나쁜 놈들일 거냐. 그러니까 내려갈 이유가 대부분 있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날 같은 경우는 뭐 건질 수 있는 종목의 숫자가, 그래서 적게는 최근에 뭐 2개 종목 이런 경우들도 많죠. 뭐 2개, 뭐 4개, 뭐 이렇게 나오고, 중간에 한 뭐 7, 8개 나온 날, 그날이 제일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이제 내려가는 쪽에 이게 종목을 건지는 게 사실은 그렇게 되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걸 체크하는 효용도가 가장 큰 거는 이제 급락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날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서너 번밖에 안 되니까, 이게 박스장으로 들어갔을 때 사실은 실질적으로 아주 유용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요 머릿속에 인식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급락주 체크하면서 이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서 이제 요거 간단하게 먼저 드렸어요. 자, 오늘 같은 거 볼까요? 자, 급락주, 자, 링크솔루션 어제도 들어가 있던 종목이고요. 지금 오늘도 지금 종목이 종목이 좀 오늘 많이 바뀌어 있죠? 오늘 종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하락률 상위 쪽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라 그래봐야 지금 4%대 종목이 하락률 상위에 들어가 있어요. 4%대 종목들이.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종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정치주가 우선 하나도 안 보이고요. 정치주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정치주가 다 사라져서 안 보이고, 그리고 지금 새로 등장하는 종목이 반 이상이에요. 그렇죠? 강스텐바이오, 노머스, 콘텐트리 중앙, 한울제조, 비상교육, ABN, 그 다음에 DH 오토웨어, 엑시콘, 금호전기, 티운바이오스. 지금 거의 새 종목들이죠. 거의
이제 기껏 들어있는 게 킵스파마 같은 경우 앞에도 나와있던 종목이고, 뭐 TY 홀딩스 우선주, 뭐 저것도 이제 새로 등장하는 링크 솔루션 어제도 있던 종목이고요. 뭐 이런 상태입니다. 강스텐바이오가 지금 사랑률이라는 건 이것도 뭐 임상 실패 같은 케이스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요. 강스텐바이오 지금 이 와중에 19%나 지금 뚝 아주 갭으로 떨어졌다. 악재가 돌발했을 가능성이 크죠. 증자네요. 증자 2번이 마지막이랍니다. 내년도에 기술 수출 기대된다라고 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까지 손대실 필요 없어요. 이거 강스테파이오 골 관련 주종 마지막 종목이다라고 얘기 들었죠. 그래서 얘도 과거에는 이제 줄기세포를 이용한 예를 들면 지금 네이처셀 같은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네이처셀 같은 종목을 사지 뭐하러 여기까지 네이처셀 같은 종목에도 이렇게 뚝 떨어뜨려 가지고 기회 주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받으라고 얘기 들어갔지 않습니까? 분석 들어갔었죠? 네이처셀 이런 거 똑같아요. 줄기세포를 이용한 방식이 똑같은 겁니다. 줄기세포를 이용한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뭐하러 그러니까 강스텐바이오까지는 갈 필요조차 없어요. 그런 쪽까지는. 그래서 이런 건 뭐 이거 받을 종목 아니고요. 똑같은 식으로 유상증자 종목 쪽에서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 유상증자 종목이었었죠. 그 다음에 상상인 증권이 좀 밀려 내려가 있는데 이 상상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강세인데 혼자 밀려 내려왔다. 최근에 이제 증권주 슈팅에서 날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책 실현 형태로 밀려 떨어진 쪽에서 좀 두들겨 맞았네요. 이 시너지 이노베이션과 그리고 이제 상상인 그룹 같은 경우가 연결이 되어 있는 회사죠.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볼 필요 없고요. 자, 노머스 굉장히 오래간만에 예전에 상장돼 가지고 주가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꾸역꾸역 계속 올라 들어온 종목인데요. 이 종목 역시도 왜 이렇게 올라오는지 잘 이해가 저는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실적이 굉장히 크게 돌아올 거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적 전환 기대 같은 경우 이제 플랫폼이죠. 플랫폼. 그렇죠. 이게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키운다는데 이 플랫폼을 가지고도 예를 들면 또 이 한류 수혜를 가지고 디어유 같은 종목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이거는 딱 디어유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된다라는 얘기 들었었죠.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일단 191억에 46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예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좋은 실적이기는 해요. 그렇죠? 예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특히 작년 같은 경우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긴 했는데 1분기 실적이 지금 191억의 4분기라고 그러면 전체 전망치에 비해서는 조금 미달하죠. 그렇죠? 전망치에 대해서는 좀 미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 나오고 그런 이제 조금 눌려 들어가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 실적 전망치만큼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 이제 기관 수급도 이렇게 연결되느냐라고 살펴보게 되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월달 이후로서 한은행 해제 기대감 이런 거 나오면서 쭉 당겼다가 주가 너무 많이 올라 들어갔다는 얘기죠. 노머스. 그래서 주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 해서 두들겨 펴는데 가장 간단하게 디어유라는 팬 플랫폼 회사가 기존에 압도적인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있기 때문에 이거는 디어유하고 비교해 보면 되거든요. 아주 간단하죠. 비교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지금 올해 PR이 14.53배의 비교가 나오고 있네요. 자, 실적이 저렇게 놀라울 정도의 실적을 보여서 14.53배입니다. 디어유 보시죠. 디어유 역시 마찬가지로 추세 상승 계속 이어져 왔던 종목이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딱히 까먹을 부분이 없어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 딱히 까먹는 부분이 그렇게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어유 작년에 한번 잠깐 쉬고 그리고 올해 다시 이렇게 올라 들어가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노머스 같은 경우가 지금 오히려 매출액이 더 크게 잡혀 있어요. 디어유보다 이제 이익은 조금 떨어지는 회사고요. 이 디어유가 지금 34배 이렇게 나왔으니까 노머스가 지금 그렇게 딱히 저 실적이 맞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죠. 그렇죠? 얘가 지금 30배, 24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노머스 같은 경우는 지금 15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표시 나온 거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구조라 그러면 그렇게 대단히 비싼 건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비교를 하면 자, 이 실적이 맞다 그러면 그럼 결국에 이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조금 못한 부분 이런 걸로 해서 일단 우선 조금 팔자라는 이런 쪽 흐름으로 전개가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건 뭐 당연히 뉴스 없을 거고요. 없죠? 뉴스가 있을 게 없어요.
이게 크게 그렇게 뉴스가 나올 종목이 아니니까요. 이게 그럼 결국엔 이 실적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다소 이제 기존에 이제 기대로 많이 잡아당겼으니까 이제 조금 눌러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런 흐름으로 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교 차트로까지 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어유고요. 그리고 노머스고요. 이렇게 돼 있죠. 세트죠. 세트 여기도 당연히 세트예요. 디유가 먼저 나가고 노머스가 뒤따라 들어가고는 형태. 근데 최근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편차를 다 따라잡아가지고 없죠. 거의 따라잡아지고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위쪽에서 디어유가 소폭 차익 실현 나오고 노머스는 좀 세게 나오고. 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디어유가 연결시켜서 가지고요. 그냥 디어유가 하시면 돼요. 이거는 간단해요. 선택해요. 지금씩 그냥 디유야. 근데 만약에 이 편차가 좀 앞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과도하게 편차가 좀 이렇게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디어유는 치고 올라 들어가고 있는데 노머스는 어떤 신규 성장이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500 물량 때문에 까지고 이런 식으로 조금 과하게 까지면은 들어가는 건데요. 지금은 과하게 까졌냐라고 보게 되면 조금 다소 요거는 조금 과하게 까졌다라고 보면 조금 의심스러운 점이 있죠. 어떤 실적 자체가 자 이게 디어유 같은 경우로 실적 보게 되면 한번 비교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어유 실적을 기억이 안 나요. 디어유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본 김에 한번 보죠. 자 디어유는 디어유도 지금 실적이 조금 모자라긴 한 것 같은데요. 지금 400억 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1분기에 지금 55억이 나왔으니까 오히려 전년보다 조금 못하죠. 그러면서 이제 뒤로 가면서 점점 세진다라고 이렇게 측정이 되어 있고요. 뭐 요런 상태다라고 하면 한마디로 이제 디어유가 기침을 하면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디어가 위에서 쳐 눌리고 그런 눌렸고 그 다음에 또 디어유 내려오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노머스가 조금 더 내려왔다 라고 하는 이런 흐름 볼 같은데 이 디어유가 20선에서 지지가 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많이 내린 쪽 노머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이 내린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요 격차가 10% 이상 지금도 뭐 이제 전체로 본다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10% 조금 넘어 들어가는데요. 21선 깨졌고요. 요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디어유가 21선 정도라 그러면 얘는 이 정도까지 들어오겠죠? 28,000원대 초반. 요 정도라 그러면 노려볼 만 하겠어요. 요 정도라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라 그러면 그냥 낙폭 가드로 얘가 찍히더라도 그래도 일단 덮어놓고 뒤에 들어가는 게 상책이고요. 그 다음에 콘텐트리 중앙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콘텐트리 중앙이 또 오늘 뚝 떨어졌는데요. 이제 오늘 앞서 들어갔던 종목들 중에서 이제 어저께는 이 컨텐츠 관련주들이 흐름이 꽤나 괜찮았었죠. 이제 오늘은 이제 컨텐츠 관련주들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좀 밀리는 종목들이 좀 나와 있거든요. YG 플러스 같은 종목들 3.63 밀려 있고 지금 방금 전에 보셨던 저 디어유라는 노모스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전부 컨텐츠주잖아요. 그래서 컨텐츠주 사익 실현들 나오면서 얘도 같이 밀려 내려왔다. 똑같이 하나년 기대주고요. 뭐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들 역시 마찬가지 그쪽을 먼저 보게 될 텐데 얘는 그래도 아직도 굉장히 좀 싸요. 영재 예전에 굉장히 좀 싼 편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지금 단기적으로 저점에서 막아서고 있는 부분이 아주 선명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형태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이게 다시 12,000원 이하까지 내려오게 되면 조금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금 12,000원 선 지금 바로 내일 한 3% 정도 마이너스 나오는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에서 꼬리 잡고 들어가면 조금 확인하자 그러면 아주 선명하죠. 그죠? 아래쪽에서 저가 찍고 아래 꼬리로 플러스 3% 찍으면 그냥 그대로 따라잡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으로 보게 되면 한오렌 제주. 자 이건 뭐 작전이 아니라 그러면 이 사업 구조 이거 진행되는 걸 뭐 설명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얘기 들었던 종목이죠. 한오렌 제주라서 슬금슬금해서 여기서 은근슬쩍 어영부영 암암리에 그래가지고 또 이거 한 40% 요게 40%입니다. 보시다시피 2,000원이잖아요. 2,000원이 2,800원까지 이렇게 당겼습니다.
이렇게 당겨놓은 다음에 이거 계속해서 이렇게 당기고 눌리고 당기고 눌리고 당기고 눌리고 이런 형태로 가게 될 거예요. 직선은 아니고요. 그래서 현재 구조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다시 직전 이제 내일 한 칸 더 내려오면 이 정도 선 라인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요 121선과 60일 사이에서 역시 마찬가지 여기는 꼬리 잡고의 형태가 아니고요. 요 구간에서 저점 들어갔다 양봉으로 돌아서면 찌르고 들어가라. 양봉으로 돌아서면입니다. 이거는 철저히 양봉인 날 쳐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아래 꼬리 잡고 들어가는 아래 꼬리로 잡고 들어가는 이런 구성이 아니고 들어갔다가 양봉으로 돌리면 그렇죠. 이런 형태 뭐 영망치형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런 형태죠. 계속 똑같은 형태죠. 그래서 양봉으로 이 구간 아래 구간에서 양봉으로 돌리면 일단 우선 보초병을 보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양봉으로 연결되면 그 다음 날 이제 1, 2에서 들어가는 거고요. 그죠? 이렇게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비상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치 인맥 테마주 쪽하고 흐름이 이제 거의 비슷한 교육주라든가 취업주라든가는 이제 다 그쪽 구성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쪽 구성에서 이제 뭐 여전히 올라 들어갔다 여기도 상당히 좋은 흐름들 보겠는데 AB형 같은 경우도 이재명 쪽에 이제 인맥 쪽으로 연결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 들어갔던 종목이고요. 그러고는 지금 위에서 쭉 깨지고 있죠. 뭐 구상상을 볼 거 없고 비상교육도 지금 이게 비상교육이 지금 뭐 특별하게 이렇게 아주 강한 흐름들을 보여될 이거 없거든요. 증자 확정된 바 없어라고 얘기 나오네요. 뭐 증자 이슈가 아마도 나왔었던 모양입니다. 루머로. 요건 이제 그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이거 공시 조회가 나왔었는데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이거 조회 공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뉴스에서 보도가 나오고 우선 검토요. 우선 검토라고 돼 있죠. 우선 검토 다음에는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긴 하는데 안 되면 그 다음에 차선으로는 증자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이제 인수 합병하고서 관련된 뉴스 나갔는데 뭐라고 나오냐라고 하면 확정된 바 없다. 1개월 후에 나오겠다. 이건 이제 오늘 시간이 안 돼가지고 이 종목 분석을 못 해드렸는데 자 지금 이런 얘기 때 등장을 했거든요. 이건 뭐냐면 한다는 얘기예요. 확정된 바 없어는 실제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확정된 바 없다는 풍문에 대한 보도 그래서 미확정 이렇게 나오죠. 확정된 바 없다잖아요. 그 실질적으로 이거 하고 있는데 이거 하고 있어도 오늘 저녁에 확정이 나도요. 이게 예를 들면 오늘 저녁에 확정이 나도 이 조회 공시를 하는 순간에는 확정된 바 없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확정이 아직 안 됐잖아요. 자, 그래서 조회 공시가 나오고 그날 확정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유상증자 설 나와들었는데 확정된 바 없다 그래놓고 그날 저녁에 유상증자 확정시켜서 나와버리고. 자,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그랬었죠. 그날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조회 공시하기 전까지 확정이 안 됐으면은 답변하기 전까지 확정이 됐으면 미확정으로 다 때리는 거예요. 그 실제로 이건 다 하고 있다라는 얘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선 검토래잖아. 그 우선 검토하긴 하는데 이 조달 여건이 마땅치 않으면 그럼 그냥 이걸 뭐 주상 증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는 일단 증자로 떨어질 수 있다. 더군다나 특별한 이유시 없이 이렇게 주가를 끌어당겨 올렸다라고 하면 더더욱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이거 고려해야 되니까 이런 경우는 일단 매수 순위에서 빼버리셔야 되는 거고요. A병 같은 경우도 받으면 안 되고 강스템도 받으시면 안 되고요. 맛 갔어요. 그 다음에 DH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DH 종목이 올라들고 그런 다음에 이제 DH 관련주들이 덩달아 올라들어갔었죠. 그래서 이제 덩달아 들어간 애 같은 경우 이제 빼버린 커요 흐름이 되는 거고요. 엑시콘은 반도체주인데요. 오늘 반도체주들이 예전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가 다 올라들어갔었거든요. 오늘 뭐 그래서 뭐 주성엔진도 오르고 유진테크도 오르고 DID도 오르고 HPSP도 오르고 원익 IPS 같은 경우는 10%씩 오르고 이거 이럴까? 뭔 지랄이니? 차세대 메모리 테스트 공급 계약을 맺은 게 이게 공급 계약이 악재야? 뭐하냐 너네? 예? 희한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뭐 미리 사고 미리 팔았다는 얘기야? 에? 요거는 받아야겠네요. 우선 반도체 자체가 돌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지금 반도체가 하이닉스 오르고 삼성전자 오르고요. 그래서 레거시 쪽에 뭐 지금 보면 원익 IPS 10% 오르고 시임텍 8% 오르고 DI, PSK 홀딩스, 뭐 유진테크 뭐 줄줄이 지금 다 오르고 있잖아요. 반도체 자체가 지금 돌고 있거든요. 메이저들 돌면서 이거 AD 테크놀로지 16%, DNF 12%, 두산 테스나 같은 테스트 업종이죠. 테스트 업종에 지금 두산 테스나 같은 종목들도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건 내려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수급으로 보더라도 지금 좀 분명히 내리긴 내렸는데 여기 아니군요. 두산 테스나고 이거는 엑시콘 돌아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거는 시장 조성자에 들어갈 만한 크기의 종목이 되지는 않는데 외국인 쪽에서 때려 팔아버렸네요. 25만 6천 주. 왜 이지랄을 했을까? 아마 조금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이 종목이 주가 오르고 난 다음에 외국인이 단지 팔은 적이 있고요. 그래서 요 흐름 같은 경우라 그러면 지금 이 기관도 판다 그러면 문제가 될 텐데요. 기관이 안 팔아요. 관심이 없어요. 아예. 그렇다고 하면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만큼 눌러진 만큼 요것도 공격할 수가 있겠는데 그 전에 우선 반도체는 얘보다 좋은 종목이 많아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렇죠. 당장 여기도 지금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살 수 있는 종목이 지금 잔뜩 있잖아요. 지금 이거 잔뜩 늘려 있거든요. 반도체.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이제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굳이 얘를 받아 들어갈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올라가는 종목이 너무 많으니까 금호전기 흘러간 완전 옛날 흘러간 구시대 종목 이건 뭐 거의 쳐다볼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종목인데 얘가 지금 언제 보고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거는 뭐 원래 거래가 많이 되는 종목도 아니고 크게 이슈를 달고 뛰는 종목들도 아니고 이건 뭐 그냥 패스하도록 하고요. 시간 낭비. 자, 그 밑에 이제 티움바이오하고 티움바이오하고 이제 시선 AI 같은 경우는 전형적 세력 먹튀형이고요. 그 밑에 이제 킵스파머도 세력 먹튀형이고요. 그 아래 온타이도 마찬가지. 아래는 다 그냥 먹튀형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없으니까 이거 패스해버리고요. 자, 위에 있는 거 두 종목 티움바이오 그리고 SMG, MG 엔터 이렇게 두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자, 티움바이오 이제 열려라.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반등을 해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죠? 자, 티움바이오. 자, 이렇게 들어가서 가야 되는데 가는 길을 못 잡고 밀려 들어가고 있어요. 요 아래로 이렇게 내려왔다 도는 거 같은 경우 요 앞에서 얘기 드렸었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거 전형적인 페일러 스윙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 들어 올려진 종목의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 올려지는 종목의 경우는 이런 흐름들 자주 나온다라고 앞서 설명을 드렸었죠. 이거 여기서 나갔어야 돼요. 이거 못 나가고 이제 뒤에서 이렇게 쳐지게 된다 그러면 이거 좀 복잡하게 됩니다. 안 밀려도 이렇게 왔다 갔다가 상당히 사람 괴롭히게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두 개의 삼각을 그리고 난 다음에 밑으로 밀려 내려왔다. 그래서 원래 요 지점에서 나와야 될 게 이제 한 템포 더 뒤로 간 셈이 돼버렸거든요. 자,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수정을 해보면 자, 이거 들어 올려진 라인에서 앞에 나왔던 요게 이제 뒤로 이게 이월된 거예요. 이연된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아래쪽에서 이제 추세 이렇게 올라 들어갔고요. 그래서 올라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삼각을 앞에 쪽에서 보면 삼각 자, 이렇게 해서 제1 삼각 들어갔죠. 그 다음에 쭉 치고 올라 들어가서 이제 제2 삼각 요거는 이제 요렇게 잡을 수도 있고 요렇게 이런 형태로 잡을 수도 있죠. 요 이 삼각 되고 난 다음에 요쪽에서 지금 나오려고 하던 요게 언더로 요렇게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요렇게 들어가는 케이스로 진행된다 그러면 이거 뭐냐라고 하면요, 이 크기로는요 여기서 나왔다 그러면 이 자리입니다만 지금 여기 나온 자리에서 이 아래로 내려가면 안 돼요. 이건 내려가면 게임 끝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시 돈다고 하더라도요
이 직진으로 그대로 달려가는 추세로 가지를 않고 밀려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시도되는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받는 필요가 아니고 이제 흐름을 보셔야 돼요. 이 케이스는 요거는 이제 바로 들어가는 형태가 되질 않습니다. 바로 받아도 안 되고 내일 빨간 불 켠다고 해서 바로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받는 케이스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걸 아예 다 깨뜨리고 난 다음에 이 아래쪽 이 정도 위치에서 살펴봐야 되고, 아니면 이 위로 다시 뚫고 올라 들어가서 완전히 다시 되돌아간다라고 확정을 짓는 선에서, 확정을 짓는 자리에서 이 위쪽에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가서 이거 페일러 스윙 맞다, 돌고 다시 되돌아간다라고 확정 짓는 선, 요런 쪽에서 이렇게 구조를 보고 달려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뭐 당대 최강의 종목의 하나였던 SAMG 엔터, 이제 주가 여기서 이제 들어올리는 흐름 보이다가 지금 조금 눌려 들어왔던 종목이죠. SAMG 엔터.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본다 그러면 오늘 이제 앞에 지금 쭉 이제 컨텐츠주들이 쭉 눌려 들어온 흐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컨텐츠들 이거는 앞에 수치 계산까지 다 해드렸습니다. 앞에 눌린 날 어제 그저께, 이건 지금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보신 것처럼 컨텐츠리 중앙도 내리고, 그 다음에 노머스도 내리고, 그래서 이제 뭐 YG 플러스도 내리고, 이렇게 컨텐츠주들이 지금 쭉 밀리고 있잖아요. 이제 그거 영향으로 지금 같이 밀려 내려간다고 하면 더군다나 고가니까 내려온다고 하면 이거 범위 그대로입니다. 요 구간 범위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 자리에서 1차 매수하고요. 그리고 이제 밀려 내려오면 2차, 그 다음에 돌아 나가는 흐름에서 친다라고 하면, 이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건 이제 8만원 200으로 완전히 여기서 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다시 고가 신고가 달려 들어간다 흐름 나왔을 때 이때 사야 이제 추가 이렇게 매수 붙여지는 거고요. 아니면 그냥 이쪽에서 여기서 이제 이거 하나 정도 받고 저가 주지 않으면 그냥 냅두세요. 냅두세요. 완전히 지금 줄 거 들어가면 이제 10만원 선 다음에는 이제 10만원 라운드 넘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때 위로 들어갈 때 달린다라고 하는 쪽 같은 경우는 그러면 다시 분석이 나가게 될 겁니다. 그 분석 참고로 하시고 요 정도에서 1차 받으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받는다라고 하시는 편이 여기 조금 더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종목 같은 경우라 그러면 뭐 어김없이 여기 이제 눌려 들어온 거라면 요거 살짝 요런 거 나올 수 있죠. 이거. 이런 재정적인 사기 앞에 보여드린 것 같은, 살짝 내려오는 것처럼 보여놓고 이렇게 돌아가다는, 이게 이 종목에 만약에 이런 형태가 나온다 그러면요, 그 다음 돌아 들어가는 데서 곧바로 직진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내려오겠는데 여기까지는 안 내려오고 21선을 살짝 하회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이렇게 감아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위에서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대로 바로 사버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바로 사버리시면 돼요. 추가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가닥 잡고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눌리면 사라져. 눌리면 살아. 그래서 SAMG 엔터까지 이렇게 해서 오늘의 급락주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자, 마치겠습니다. 급락